인간의 내면에는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욕구는 때로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하지만 때로는 지나친 자랑으로 변질되어 주변 사람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의도치 않게 훼손하곤 합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에 휩싸여 상대방의 감정은 잊어버리곤 하죠.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깊게 만드는 소통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때로는 겸손함이, 때로는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들에 대해 함께 깊이 있게 성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귀중한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지혜로운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볼까요?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감정을 하나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성공담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예를 들어 대기업 임원이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TV에서 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질투를 느끼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우리와는 너무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갑자기 내 주변 지인이 창업으로 대박났다며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씀씀이가 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랑이 아니라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왠지 모르게 배가 아프고 속이 쓰립니다. 심지어 이제는 그 지인이 미워 보이기까지 하죠. 우리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더 강한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불행한 사람을 보면 연민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나는 저러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안도감도 멀리 있는 누군가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의 행복과 불행이 우리 마음에 더 큰 파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말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은 바로 지식 자랑입니다. 제가 평생 배우고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식 자랑을 해서 좋은 결과를 본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식 자랑 때문에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를 잃고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마저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진정으로 지적인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식 자랑이 새어나가는 순간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자신의 지식을 과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대단하다며 치켜세우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상대방은 불편함을 느끼고 거리를 두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지적 자랑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우월감에 취해 점점 더 거만해진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는 자신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지름길이 되죠. 제가 아는 한 분은 학문적 성취를 자랑하다가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적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과시로 평생 쌓아온 관계를 잃어버렸죠. 그래도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얻은 성과인데 자랑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당신의 성과를 겉으로는 축하할지 몰라도 속마음은 그리 편치 않을 겁니다. 그래도 꼭 자랑하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랑한 만큼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우리는 늘 누군가의 선망 대상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누군가를 선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더 잘난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더 어려운 상황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과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자랑 두 번째는 바로 돈 자랑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60년 넘게 살아오며 돈 자랑에서 잘된 사람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소중한 관계가 금이 가고 평생 모은 재산을 잃는 경우를 수도 없이 목격했죠. 진짜 부자인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돈 이야기가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삶이 복잡해지고 관계가 꼬이기 시작한다는 걸 이미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돈 이야기를 꺼냈을 때 처음에는 정말 대단하세요, 멋지시네요 같은 칭찬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말들이 따라오기 시작하죠. 형님, 믿을 만한 투자처가 있는데요. 누나, 지금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요. 이렇게 시작된 관계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처음엔 소액이라 쉽게 도와줬지만 그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돈 있는 티를 내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소비 습관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기 시작하고 불필요한 과시 소비가 쌓이다 보면 결국 본인 손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은 오랜 직장 생활 끝에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너도 나도 확실한 투자라며 접근해왔고 결국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넘어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돈 자랑이 부른 참사였죠. 예전 어느 날 조조가 사마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발바닥이 왜 하얀 줄 아느냐? 그건 항상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조조의 말은 권력의 비밀을 뜻한 거였지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낼수록 줄어들고 숨길수록 불어나는 게 돈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 대신 침묵으로 자산을 지키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랑으로 전 재산을 흘려보냅니다. 그래도 제가 열심히 벌었잖아요. 자랑 한 번쯤은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도 겉으론 축하해 주니까 세상을 너무 삐딱하게 보는 거 아닐까 싶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누군가는 속으로만 질투하고 누군가는 얼굴에 드러내지 않고 겉으로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기분 나빠합니다. 속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자랑한 만큼 나누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사고 여행 경비를 함께 나누고 기꺼이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조금은 다르게 받아들일 겁니다. 물론 그 순간에도 그래, 네가 사니까 지금은 가만히 있는다 라는 속마음이 있을 수 있죠. 인간은 그렇게 복잡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에게는 부러운 대상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더 잘난 사람은 있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더 어려운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굳이 내가 잘났다는 걸 드러내려 애쓰지 마세요. 품격은 자랑이 아니라 조용한 절제에서 나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자랑 세 번째는 바로 자식 자랑입니다. 예로부터 자식 자랑이 지나친 부모를 팔불출이라 불렀습니다. 우리 애는 혼자서도 잘하고 학교 성적도 좋고 집안일도 척척 도와주고 하는 집마다 기특해서 나중에 판사, 검사 될 아이라니까요. 이렇게 자랑을 쏟아내는 그 순간은 왠지 기분도 좋고 뿌듯한 감정에 취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세상에 자식 걱정 안 해본 부모가 있을까요? 말 안 듣는 아이 때문에 속 끓이고 가슴 조이며 밤새 눈물 흘려본 기억 없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모는 자식 자랑을 삼가고 자식은 부모 험담을 삼가야 한다.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지 사람 간의 감정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식 자랑을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정작 아이는 가정 안에서 충분한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왜 엄마는 밖에서만 나를 칭찬하지? 왜 내 앞에서는 늘 더 잘하라고만 할까? 이렇게 느낀 아이는 겉으론 씩씩해 보여도 속으로는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또한 남 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하는 부모의 태도를 보며 진정한 겸손이나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는 배우지 못하게 되죠.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배려, 공감, 경청 같은 중요한 삶의 태도를 익히지 못한 채 자랑과 비교, 우월감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법입니다. 내가 무시하고 상처 줬던 사람이 나중에 내 아이의 상사, 선생님 혹은 이웃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겸손을 보여야 하고 조용한 응원과 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자식 자랑은 점점 집안 자랑으로도 이어집니다. 우리 시댁은 어땠고 조상은 어쨌고 큰형은 어쩌고 혹은 내가 아는 사람이 말이야 하며 인맥 자랑, 배경 자랑으로 점점 확장되기도 하죠.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상황과 계속 비교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속으론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라는 씁쓸함만 남게 되죠. 이렇게 끊임없이 자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바로 자존심은 높은데 자존감은 낮은 사람이라는 것. 스스로 확신이 없으니 끊임없이 남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왜곡된 자기 포장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짜 가치는 그렇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꿀을 품은 꽃은 벌을 부르기 위해 소리치지 않는다. 빛나는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게 진짜 품격이고 진짜 부모가 아이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깊은 교육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랑 네 번째는 건강 자랑입니다. 나는 병원 한 번 안 가봤어. 약 같은 거 안 먹어도 끄떡없어. 나는 아직도 20대처럼 팔굽혀펴기도 할 수 있어. 이런 말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건강하게 사는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게 자랑으로 바뀌는 순간부터입니다. 어느 모임 자리에서 한 분이 당뇨 때문에 약을 드신다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다른 분이 말했죠. 나는 그 나이에도 약 하나를 안 먹어. 병원도 내가 병원 간 게 아니라 병원이 날 찾아와야 돼. 농담이었을지 몰라도 그 순간 방한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당뇨로 고생 중인 분은 말없이 웃기만 했지만 그 웃음 뒤엔 자책과 위축이 숨어 있었겠죠. 건강 자랑은 겉보기엔 유쾌한 말일 수 있어도 듣는 사람에겐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몸 상태, 유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의 기준도 관리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나는 괜찮아라는 과신이 결국 더 큰 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지금 안 아프다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닙니다. 소리 없이 찾아오는 병도 있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 자라는 문제도 있죠.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나는 약 먹을 일도 없고 몸은 기계처럼 튼튼해. 이렇게 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오래된 고혈압을 방치한 탓에 뇌출혈이 온 것이었죠. 본인은 마지막까지도 이 정도는 괜찮아라며 병원을 미루다가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건강은 자랑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아무리 튼튼하다고 자부해도 정기적인 검진,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없이는 그 튼튼함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누군가 아픈 이야기를 꺼냈을 땐 자신의 건강을 자랑할 게 아니라 조용히 안부를 묻고 진심 어린 응원을 건네야 합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사람이 가진 태도고 인간관계를 지키는 성숙함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랑 다섯 번째는 술자랑입니다. 얼마 전 지인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부장님 한 분이 회식만 하면 꼭 내가 얼마나 술을 잘 마시는지 이야기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하셨죠. 소주 2병은 기본이고 3차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었어요. 사람들은 겉으론 웃고 와 대단하세요 하면서도 속으론 피곤해했죠. 특히 젊은 직원들은 회식이 끝나면 단톡방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오늘 또 부장님이 또 자기 주량 얘기 시작하셨다. 술 마시는 걸 왜 그렇게 자랑하지? 하지만 문제는 그날이었습니다. 부장님이 평소처럼 2차, 3차까지 가서 꽤 많이 마셨는데 다음날 오전 중요한 거래처와의 미팅이 잡혀 있었던 거죠. 숙취가 덜 깬 상태에서 회의에 참석한 그는 계약서 검토 중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고 그 여파로 부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술에 강하다고 자랑하던 부장님은 사람들의 존경 대신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시선을 받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은 자기 절제력으로 분위기를 지키는 사람이지 술잔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술을 잘 마시면 사교적이고 분위기 메이커 같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그런 술부심을 그다지 멋지게 보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저 사람 아직도 저걸 자랑이라고 생각하나? 하고 피곤해하기 마련이죠. 게다가 과도한 음주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 전체에 큰 그림자를 들이울 수 있습니다. 간 건강, 정신력 관계, 사회적 신뢰, 술로 인해 무너지는 건 단지 몸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술자리를 즐길 수는 있지만 술에 취해 나를 잃어선 안 됩니다. 진짜 멋진 사람은 나는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말할 줄 알고 다들 조심히 들어가요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술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의 분위기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술자리 에이스가 되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주고받는 말들, 그 안에는 우리의 인격, 감정, 욕망이 아주 섬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말합니다. 그 차이는 듣는 사람의 표정과 반응에서 극명하게 드러나죠. 사람들은 기억보다 감정을 먼저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랑처럼 들리고 아무리 평범한 말이라도 진심이 담기면 따뜻하게 다가갑니다. 예전에 어느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너가 말할 때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는지 눈빛이 흐려지는지를 잘 봐라. 그게 너의 말의 온도다.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그 말이 어디에 닿는지를 살피는 건 잊고 나니까요. 그 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사람을 끌어당기고 경솔한 사람은 말로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로마 시대 정치인이자 문학자인 안나 루이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다. 내가 조용히 입을 다물었을 때 그 자리에 남는 따뜻함과 존중이 있다면 그건 내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겠죠.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던 분들 혹은 내가 했던 말 한마디가 떠올라 마음이 쓰이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공감과 위로가 전해졌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말의 온도, 말의 태도, 말의 힘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는 함께 나누며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이니까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일상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올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더 따뜻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